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학생들에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겠다 하고 이렇게 전달 사항을 미리 써 보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볼까요? 뭐 교과목명이 있고요. 담당 교수 뭐 이름 뭐 이런 거 쓰겠죠. 그다음에 목표 그리고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향토 음식 수업이기 때문에 목표는 한국의 저장 발효 음식과 향토 음식을 산업화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향토 음식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조리 기능사를 가지고 이런 목표를 세운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실습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주제 그래서 향토 음식 이해와 실습, 뭐 수업 안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에 대한 설명인데요. 6시간 수업이라서 1교시서부터 6교시까지 이렇게 넣었고요. 그 시간마다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전체적인 그 강의 스타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조별 발표 그리고 강평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실기 수업 재료 준비를 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교수가 시범을 보이고 네 시간째는 이제 실습을 하고요. 4시간, 5시간, 그리고 여섯 번째는 평가를 하고 청소를 이렇게 하게 진행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실습을 할 때 6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4시간 하다 보니까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항상 평가하고 마무리 청소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요리를 한다는 것은 요리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준비를 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재료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학생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그 일부에 몇 명만 되고 재료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조별로다가 할 수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떤 학생들을 몇 명에게 맡기면 깔끔하게 전문성 있게 그 재료 준비도 더욱 발전돼서 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조별로 그 재료 준비를 시키면 그 조별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조가 할 때마다 가서 그 선생님이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습적인 측면에서 보면 역시 재료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조별로다가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시는 것이 좋은지 그거는 교사가 정하시면 좋고요. 재료 준비도 학습이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은 재료를 준비해 놓은 상태부터가 학습이라고 할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가 시범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 요리하는 과정을 잘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앞에 있는 재료를 다듬거나 아니면은 양념을 준비하는 마늘을 다지거나 파를 다지거나 하는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미리 준비를 해서 수업을 하면 되겠지만 기초 조리를 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이 학생들에게 정말 파마늘 다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료 다듬는 것까지 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재료를 준비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정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가 시범을 잘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학생이 교수가 시범 보인 것을 따라할 수 있는 실습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시간에는 평가 및 청소. 그래서 우리가 4시간을 실기 수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수업 시간을 짤 것인지 여러분들이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시간 수업이라서 성적 평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요즘은 공개적인 성적 처리를 해야 되고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이 성적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학생들을 평가할 건지 주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학습에 더 참여도를 높이고 레포트를 잘 쓰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습 시간에 주의사항을 꼭 전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조리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아무리 실습을 잘 지도를 잘 한다 할지라도 학생이 사고가 난다면 그 실습은 잘된 실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고 통제를 해야지만 되는데요. 첫 시간에 이런 걸 아주 강력하게 그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해야지만 그 수업을 할 때마다 학생들이 잘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조리복을 청결하게 착용하고 머리가 빠지지 않도록 모자를 착용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고요. 수업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겠죠. 요즘 학생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늦게 오는 학생들 많은데요. 조리실에 들어올 때는 조리복을 다 입은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 지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 조리 도구는 지참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한다. 예, 그 우리가 조리 실습을 하다 보면 개인용 칼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개인용 칼을 준비하도록 해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하다 보면 분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불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조리 도구는 잘 챙겨서 분실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혹시 분실물을 보관하는 곳을 두어서 분실한 물건 또는 내가 주운 물건을 갖다 놓아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와 필기 도구를 지참한다. 예, 기본이죠.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포켓, 조리복에 모자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 것은 여기에 담배를 넣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포켓 그 수첩 같은 걸 넣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첩을 넣고 그 다음에 필기 도구를 좀 넣어서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교재에 반드시 가져와야 되죠. 그 다음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를 잠그고 켜는 것은 한 사람한테 시켜서 그 가스를 열고 닫도록 지도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예, 가스 사용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리 실내에서는 뛰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물이 있으면 닦아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칼 사용 굉장히 중요하죠. 칼을 사용할 때 보면 조리를 실제적으로 할 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 뭔가를 다듬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칼이 잘 들 때는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칼이 잘 안 들 때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지도를 잘 해 주어야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조리라고 하는 것은 협동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원들이 서로 협심해서 양보하고, 그리고 또 서로 도와주고, 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또 지도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표는 수업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습일지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참고서적이 있죠. 공부를 더 하려고 하면은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 이런 참고서적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소개해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학습의 평가, 질의응답, 서술, 레포트 이런 거를 하겠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고요. 그 밑에 이제 진짜 일일 수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일이 일주, 일일, 월요일 실습 인원은 20명을 들고 하고요. 학습 목표에 대해서 합니다. 자, 이제 썼고요. 그 밑에 보면은 실습 첫 번째 날은 장독대 관리 및 청소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과목을 소개하고 장독대, 아까 제가 한 내용은 교과목 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과목 소개를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고요. 장독대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비디오 감상을 합니다. 그래서 장에 대한 비디오 감상을 하겠죠. 그리고 실습시 청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실습할 내용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교수가 학생들에게 어떤 거를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과목을 수업한다. 수업 진행표를 전달하고 향토 음식의 목표, 수업 진행 방법 소개, 평가 방법을 소개한다. 되어 있고요. 장독대 관리 및 장관리, 관리 책임자를 선발한다. 장독대 관리를 할 때 누구를 책임자를 하나 정한다는 거죠. 향토 음식에 관한 비디오를 갖다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학습평가는 수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평가 방법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가, 본인이 맡은 임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예, 틀리게 썼네요. 그 다음에 과제 부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 두부에 대한 예비 학습을 해오도록 이렇게 과제를 먼저 부과하고요. 기타 뭐 재료 준비. 그 다음에 다음날 실습 준비를 하는 거죠. 두부 만들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사항은 각 조당 4kg씩 대두를 불린다. 이렇게 준비사항을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실습시 점거사항, 청소, 기구, 기물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쓰레기 처리가 됐는지, 행주를 잘 삶았는지, 하수도, 수도 및 하수도 해가지고 싱크대 정리, 그 다음에 하수구 청소 확인하고, 잠금장치, 가스, 컴퓨터, 전기, 출입문, 시설 점검, 냉장고, 냉동실 이런 온도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안 하면은요, 냉동실이 꺼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가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저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뭐가 막 지저분하게 겹쳐서 막 되어 있네요. 네. 그 다음 수업 시간은 이제 두부 만들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습은 두부 만들기, 실습을 통하여 두부의 제조 및 원리를 이해한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두부에 대한 학생들 발표. 지난 시간에 먼저 뭐를 했나요? 레포트를 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키다는 거죠. 제가 강평을 하고요. 발표를 하고 준비물은 노트북과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두부 만들기를 실습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실습을 한 다음에 평가 및 청소를 하고요. 필요한 기구 및 기물, 대형 솥과 나무 주거, 두부판, 두부 꺼주 뭐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되고요. 강의 노트가 있습니다. 콩의 단백질인 글리시닌이 무기염료에 의하여 응고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두부를 제조한다. 간수 첨가 시 70도씨에 넣어야 응고가 잘 되며 잘 저어준다. 두부판에 순두부를 넣어 30분간 눌러서 준다. 다양한 두부의 종류와 응용 방법을 소개한다. 초당 두부에 대해서 설명한다. 두부의 미래 비전에 대하여 토의한다. 학습 평가는 안전하게 실습이 이루어졌는가, 간수 첨가량과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두부의 종류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두부의 맛과 경도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가. 그 다음 과제는 무게에 대한 PPT 준비입니다. 결석자 있으면 결석자 쓰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그 실습 메뉴가 있습니다. 어떤 메뉴를 할 건지. 그래서 준비사항은 치자물 우리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청포묵 쓸 때 황포묵을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치자물을 우리는 거를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습실을 점검을 한 다음에 수업을 마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도토리묵을 이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일일 계획서를 이렇게 쓰다 보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수업에 필요한 이론 자료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일에 있어서는 계획이 중요하듯이 수업에 있어서도 수업 계획서, 전체 15주 동안의 수업 계획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그 수업 계획서에 맞춘 하루하루에 대한 일일 수업 계획서가 또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 계획서를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 수업 계획서를 한번 짜 보도록 하는데요. 배웠나요? 그 비빔밥에 대해서 일일 수업 계획서를 한번 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제가 준 자료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써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 양식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비빔밥에 대해서 할 건데요. 예, 이렇게 일일 수업 계획서를 쓰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강의 노트라고 해서 제가 어떤 내용을 수업할 건지 그런 내용은 따로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셨다가 수업 시간에 자료로 쓰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예, 실제 얼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기회를 빌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적응해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